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독일이 일본에 제대로 뿔났습니다. 네덜란드의 탐사 보도 언론인 그리셀다 몰레만스는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독일 여성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나치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 왕국과 함께 세계 정복을 시도한 진영입니다. 1940년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3국이 체결한 삼국 동맹 조약으로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세 국가를 따로 삼국 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맹국의 여성들에게마저 입에 담지 못할 만행을 저지르는 국가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동맹국인 독일을 비롯해 약 7개국 출신 여성과 소년 등 7만 명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탐사보도 언론인 그리셀다 몰레만스는 네덜란드 전쟁기록원과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 등에서 찾은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1942년 3월 초부터 네덜란드령인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블로라 지역에서 일본군 48부대가 독일 여성들에게 이 같은 짓을 벌였는데요. 30명의 여성들이 한 건물로 옮겨졌고 이후 이 건물은 군대의 위안소 역할을 했지만 독일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한 장교의 개입으로 사실상의 위안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이 묵인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사실이 독일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네덜란드 전쟁 기록원에 있는 증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는 2026년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었으며 매체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관련 서류에 접근했습니다. 몰레만스는 비공개 문서에 확실히 65명, 아마도 300명의 여성이 강제로 위안부가 됐다는 진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문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은 네덜란드 정부가 희생자들의 전쟁 연금 요구를 두려워하고 일본과의 무역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몰레만스 측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네덜란드 여성 얀루프 오에른이 피해 사실을 밝히자 네덜란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전 식민지의 전쟁 범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연구해온 몰레만스는 일본 정부가 독일을 포함해 더 많은 국가의 여성들에 대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독일에서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베를린 신문에서는 평화가 없었던 시대에 일본에서 만행을 저질렀다. 독일도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보고서는 여전히 대부분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다는 보도를 냈고 텔레폴리스에서도 소녀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독일 또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덜란드도 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독일 정부는 소녀상의 철거 명령을 지시한 바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최신 뉴스를 다루는 독일의 수미카이 역시 비밀스러운 독일의 위안부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독일과 일본 양국의 외교 마찰 문제를 고려해 소녀상 철거를 지시했는데 여기저기서 핵폭탄급 진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슈레더 총리 부부를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반발 또한 거센데요. 라이펜슈틀 독일 대사는 표현, 의견 개진의 자유, 예술과 문화의 자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에서 있는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달갑지 않은 표현이나 표현 방법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국가가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는 가와무라 타카시 시장 이름으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보낸 서한에는 소녀상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대로는 일독 우호 관계에 큰 손해가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나고야시 시장이 누구인고 하니 지난해 나고야에서 열렸던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소녀상이 전시되었을 당시 소녀상에 관해 많은 시민의 항의가 있었다며 작품의 진열을 중지한 인물입니다. 당시 소녀상은 우익 세력과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전시가 중지되었다가
폐막을 앞두고 2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본의 공세에 맞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소녀상 지킴이로 나섰는데요. 성북구 지역 초등학교 7곳과 중고등학교 19곳 등 26개 학교가 참여해 소녀상 존치에 힘을 보태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손편지 3,600통을 보냈습니다. 편지 원본은 우편을 통해 독일 현지로 보내고 책으로도 나올 예정인데요. 일본의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것에 맞서 한국 학생들이 소녀상 지키기 민간 외교에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일본의 정신 운운하며 일본 문화를 찬양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날강도라는 호칭으로 더 익숙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인데요. 코로나에서 회복한 호날두는 자신의 SNS에 가이젠 철학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이 철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출세하기 위해 나타난 방법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등 과거의 만행을 묻으려는 일본의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정신입니다. 일본 매체들에서는 호날두의 가이젠 철학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일본의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부터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며 노제팬 운동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불매운동의 피해를 보았던 일부 브랜드들이 다시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유니클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출신 디자이너 질 샌더와 협업한 플러스 J 컬렉션을 출시했는데요. 출시 당일부터 서울 3곳 매장 앞에 문을 열기 전부터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당일 출시 3일 만에 6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위안부 모독 광고까지 해가며 한국을 조롱했던 기업이었는데 이후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 마케팅을 내세워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실제로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는 최근 불매운동에서도 살아남은 일본 기업의 힘이라는 보도에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의 대표 소비재 기업들이 매장을 확대하고 고객의 요구에 더 다가가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업체들은 서울의 작은 점포들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진출해 매장 규모를 키웠습니다. 서울은 이미 경쟁이 격화돼 새로운 상권으로 진출해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도입니다. 생활용품 전문점 무인양품 또한 한국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9.8% 줄어든 124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3.4%나 급감했지만 정면 돌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장을 이전하고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와 렉서스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를 벗어나면서 전년보다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렉서스는 지난 8월과 9월 3개월간 2275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48.9% 급증했고 같은 기간 도요타는 1497대로 13.1% 늘었습니다. 도요타와 렉서스 두 브랜드 모두 올 들어 고객 시승 행사 등의 마케팅을 재개했고 서비스 센터 확충을 통해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푸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호주에서 한국의 C19 신규 확진자가 실제는 2.6배 더 많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야후 재팬에 공개된 이 기사를 보고 일본 네티즌들이 신나게 댓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발표는 한국뿐 아니라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의 공식 통계의 문제점을 콕 집은 자료입니다. 눈만 바로 뜨고 읽어보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상황은 한국을 비판하며 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연일 최고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신규 확진자 2,386명이고 사망자는 하루에 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는 534명으로 날이 갈수록 폭발하고 있습니다. 스가는 회식을 마스크를 쓰고 조용하게 해주기를 부탁한다 라고 했고 코이케는 도민들은 연말 회식 때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쿄의 신규 확진자가 2주 동안 2배가 늘었다. 1개월 후에는 1일 2020명씩 발생할 것이다. 특히 고령층들은 조심해야 한다. 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야후 재팬에 올라온 기사는 한국의 C19 실제 감염자는 공식 발표 수치보다 2.6배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현재 상황도 새로운 유행이 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343명이 발생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도 수도권 전역과 일부 지방에 대해 방역 대응 단계를 격상시키는 등 새로운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주 국립대가 18일 주요국의 실제 C19 감염률은 공식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최대 17배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영국 왕립학회보에 실렸을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연구입니다. 연구 방법은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과 유럽 11개국 등 총 15개국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고된 일일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진단 검사 횟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실제 C19 감염률은 정식 보고된 수의 평균 6.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같은 몇몇 나라의 공식 감염자 수치는 실제 C19 감염 사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또 한국의 실제 감염 건수는 보고된 것보다 적어도 2.6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고, 이탈리아는 공식 통계보다 1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5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실제 감염자 수가 한국은 2.6배가량, 벨기에와 영국 등은 10배가량, 이탈리아는 최대 17.5배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도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자료이며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일본은 최대 10배 이상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야 정상적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단순한 자료를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신나게 댓글을 다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일본인들의 댓글에는 이럴 줄 알았다. K방역이라고 사기를 치더니 들통났네. 원래 한국이 발표하는 수치에 올바른 것이 있는가. 모두 자신들의 편의대로 통계 방법을 바꾸고 있다니까. 한국의 공식 발표는 절대 믿지 말아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에는 진실은 없다. 은폐 공작은 한국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작에 숙달된 것이다. 2.6배도 의심스러운 수치이다. 어차피 또 한국의 감염자는 일본의 몇 분의 1, 그러니까 한국은 훌륭하다.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이기고 싶어서 항상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사사건건 1등을 자랑하고 싶은 한국. 공식 발표가 거짓인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 외교도, 경제도, 금융도, 안보도 거짓말 덩어리. 대부분 한국이 일부러 신규 확진자 수를 숨기고 조작하고 있다고 신나게 흥분하고 있네요. 기사의 내용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자신들만의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일본인들이 정말 많네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정상적인 댓글은 달랑 하나 찾았습니다. 과연 세계 최강의 방역 시스템이 있는 나라군요. 일본에는 그러한 시스템은 없으므로 혹시 방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라며 후진국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여행을 취소하는 등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신만이 알고 있다. 국민과 지방단체장이 노력해주기 바란다 라고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키고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관광지의 숙박업소들은 갑자기 쏟아진 예약 취소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기도 합니다. 종업원들은 두 손을 놓고 빈 호텔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붕괴입니다. 일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탈리아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에도 하루 평균 3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용 산소통이 부족해서 산소통이라도 달라 라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목격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빈 산소통을 개당 300유로 약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도 버젓이 내걸릴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도 사이타마 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의료 붕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병원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이 거의 없는데 계속 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타마 현은 결국 대책 회의를 열고 가능하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줄 것을 부탁한다. 외출을 한다면 대규모나 장시간을 피해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미야기현 의사회는 의료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 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센다이시 의사회장은 고령층의 감염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노인 시설에는 간병인이 부족하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의 후생노동성 산하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더욱 급속한 확산이 예상된다. 행동을 제한하는 통제가 필요하다 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긴급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일반 의료와의 양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숨어있는 신규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통제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또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루어진 요코하마 경기장과 도쿄돔에서의 인체 실험에 대한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강제로 C19에 노출되도록 실험한 것 때문에 C19가 확산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상황은 이러한 때에 호주의 연구 발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